네,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예스컴퍼니의 이주원입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요, 나의 경력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커리어는 매니지먼트다. 두 번째,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 세 번째, 행복은 경력 개발의 원동력이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저번에도 잠깐 보셨던 그림이죠. 저번 회 때 나의 경력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소년기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기는 다 지나셨죠. 전반부를 인생의 전반부를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21에서 35가 아니라 40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0에서 60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반부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창업을 했다가 정말 이 창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막 창업 격려해 주는데 이 창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창업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 전반부에서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제 후반부가 있어요. 후반전을 잘하면은 이길 수 있겠죠.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 조금 어려웠다면 후반부에서는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 전반부에서는 작은 성공을 거뒀다면 후반부에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피터 박사 경력을 쭉 보셨잖아요. 처음에 막 신문사 가서 혼나고 증권 분석사로 일하면서도 혼나고 이런 일을 피터 박사가 이 훌륭하신 분도 겪었습니다. 근데 계속 열심히 노력을 했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책을 보았어요. 책을 이제 중요한 게 정말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성장한 거죠. 성장하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성장이 없는데 성공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제2의 인생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경력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평생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평생 자기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왜냐하면 그것이 연동이 되거든요. 경력에서 연동이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더 가치를 있게 저를 가치 있게 보고 훌륭한 사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가치도 높게 되다 보니까 또 수입도 커지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2의 인생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 도전하는 삶, 공헌하는 삶, 공유하는 삶.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균형 잡힌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균형 잡힌 삶. 여러분, 이따 갈 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애인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좋은 애인을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의 강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의 약점만 보고 막 놀리고 이런 사람 헤어지셔야 돼요. 정말 좋은 애인을 만나시기를 정말 바라고 그 사람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삶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한쪽에서 가정에서 삐그덕거리는데 사회생활이 잘 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 없이는 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피터 박사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계속 끊임없이 문필 갈아서 책을 썼어요. 피터 박사의 강점은 뭐였냐면 책을 쓰는 거예요. 장문 능력이 뛰어났죠. 그 장문 능력을 알아보고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조피 선생님께서 피터 박사의 장문 능력을 더 끌어낸 거예요.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셨나요? 그럼 자녀분들이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녀분들이 공헌하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도 강점이 있으시죠. 그것으로 어떻게 내가 들어가는 조직에서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 수백 명, 수천 명 조직 속에서 나는 혼자지만 내가 하는 일이 이 조직에 어떠한 공헌이 되고 이 공헌을 통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월급 받고 나는 그냥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한다. 세 명의 석공 이야기가 있어요. 신부가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석공에게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석공입니다. 두 번째 석공이 묻습니다. 나는 가장 뛰어난 석공입니다. 세 번째 석공이 묻습니다. 당신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사원을 짓습니다. 이게 경력 마인드예요. 이게 기업가 정신이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속한 조직의 비전, 그것과 일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커리어, 경력을 설계하시고 개발해 나가시라는 말씀이고요. 자, 커리어는 매니지먼트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리어는 매니지먼트다. 약간 뭐 조금 억지 같기도 해요. 커리어는 매니지먼트다 그러니까.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경영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무리는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는 매니지먼트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경력은 인생이다. 맞나요?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경력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맞나요? 공감하시면 이제 마음으로 이제 오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력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 더욱 빛이 난다. 맞나요? 그리고 경력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성공하는 삶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마지막. 조직에 속한 내가 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붉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경력을 설계하고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조직에 속한 아까 월드비전 뉴스컴퍼니 이재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GS25의 본부장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 나가 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삼성하고 바꿀 수가 없고요. GS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직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 인생에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피터 드러커 박사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 제안을 받으면 누구는 막 그 교수하고 싶어서 누구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부탁을 옆으로 부탁을 하고 뒤로 부탁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 교수직 제안을 거절할 정도의 이 내공은 어떤 내공일까요? 자기 인생의 경력이 설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이런 얘기죠.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고 사람의 행복을 추구했던 분이죠. 피터 박사가. 그래서 이 조직이, 이 기업이나 비영단체든 올바른 사회 기능이 작동되도록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경영이라는 도구를 만드신 거예요. 개발하신 거예요. 발명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피터 박사 이전에는 경영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었어요. 뭐 회계장부 어떻게 관리한 이런 정도는 있었죠. 이 조직 문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피터 박사가 경영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전문 용어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도 사람에 관한 거예요. 정말 남는 게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한 44입니다. 호랑이띠인데요. 너무 일에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12시 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12시 전에. 그리고 연중 거의 무휴해요. 저는 거의 쉰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루 이틀 정도만 딱 하루. 명절 당일날만 딱 쉬어요. 저는. 그 다음 회사로 갑니다. 제 사무실로 가서 또 이게 하는 게 좀 재밌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잃은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직원을 저도 모르게 다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 중심이니까 이 성과를 내야 되고 이걸 오늘까지 완성해야 되는 이런 욕심이 생기니까 그죠? 얘는 못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고 경영의 목적이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윤 창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성원들, 이 사원들이 다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가서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유념하시고 이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더라도 서비스직에 종사하더라도 여러분들 역량이 계속 개발되고 또 여러분들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일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또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근데 이윤창출이면 고객에 대한 관심,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는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 보고 자, 편의점 알바를 할 수도 있죠. 직장을 구하기 전에. 근데 편의점 알바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편의점 알바도 경력이 되는 거예요. 피터 박사 어렸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저번 시간에 못 드렸는데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 경력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이 주최했던 뭐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했던 이 세미나에 참여했던 게 10살 때 이게 경력이고요. 8살 때 엘자 선생님을 만났던 것도 정말 경력이에요. 왜? 너무 의미 있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공부의 즐거움, 학습의 즐거움을 그분에게 배워서 피터로 박사가 존재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책을 39권을 쓸 수가 없겠죠. 그분들은 또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피터 박사에게. 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는 법을 피터 박사는 어렸을 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터 박사가 한 말 중에 피터 박사는 대학을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학교는 안 다녔다고 나와요. 피터 박사 나이 이력서 보게 되면 학교를 안 다녔고 그냥 시험만 봐도 졸업했대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견습사원으로 있으면서 건너편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영어로 된 거, 프랑스 로 되든 닥치는 대로 이제 책을 본 거예요. 그게 정말 대학 공부였다 자기한테. 그래서 어떤 학교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읽고 그 주제에 맞는 거를 습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걸 또 잘 정리해 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해 놓으면 이게 다 경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편의점을 하면서도 굉장히 마케팅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바나나 우유는 어떤 회사께 잘 팔린다. 라면은 어디께 잘 팔린다. 가격은 어떤 가격이 적정하다. 왜 이게 사람들이 이걸 잘 먹을까? 맛있어서 그런 것일까? 가격 때문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바를 할 수가 있죠. 맞죠? 어떤 도시락이 잘 나가고 어떤 삼각김밥이 잘 나가고 어떤 오후, 점심에 오는 손님들은 어떤 손님이고 저녁에 오는 손님은 어떤 손님인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또 잘 체계적 분석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편의점 회사, GS든 위드미든 이런데 면접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민망하지만 전데요. 여러분 사진을 생각하시고 커리어는 매니지먼트다. 가치관 확립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가치관 확립. 자명한 원칙. 이 원칙, 이 가치가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드러커 박사 경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드러커 박사의 가치가 박사를 인도했어요.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따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증권 분석사로서 잘 나갔는데 그걸 그만뒀어요. 왜? 자기는 가치를 쫓았다는 겁니다. 가치를. 가치 관계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을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가치를 쫓을 때 자존감, 이 자존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점과 역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강점 발견, 나의 강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강점이 뭔지 아세요? 나의 강점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나의 강점뿐 아니라 상대의 강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경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 경영자들, 망하는 회사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사원들의 강점을 보는 것보다 약점을 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원들의 강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의 강점이 보여. 사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야, 우리 직원들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대단하네. 야, 우리 이제 앞으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약주만 보이니까 전기는 왜 아껴 쓰지 않고 별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공헌, 소통, 리더십, 성과, 목표 달성, 그리고 팀워크, 이런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요. 팀워크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같이 함께 팀워크로 일을 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고 비전도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뭐라고요?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둘이서 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삼국지 아시죠? 유비관우 장비 업을 일으켜줘. 업을 일으켜. 기업가 정신. 깨어있다.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냥 그러려니 그렇겠지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왜 일이 발생했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왜 실패를 했지? 분명히 내가 확신했는데 성공을 할 거라고. 왜 실패했을까? 또 이거는 잘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박이 났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성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영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혁신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로 갔어요. 그 동네에 우리 동생이 계속 사니까. 근데 학생이 너무 적은 거예요. 좀 너무 지금 너무 저희가 있을 때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스마트폰 이걸 몇 년 동안 이거 쓰면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를 감지하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영과 경력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가치관도 확립을 하시고 강점과 역량도 개발하시고 또 기업과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사람을 얻는 일을 하시는 거다. 고객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조직이 나의 가치와 많이 다르다면 이직해야 돼요. 조직이 다르다면 나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다면 나는 고객을 창조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꾸 돈벌이만 관심 있어? 그만두셔야죠. 자, 행복은 경력 개발의 원동력이다. 자, 위대한 경력,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신뢰,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관심 속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관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인생에서도 고객은 내 애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친척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 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회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많은 일을 하는 회사에 속한 직원들은 이 자긍심이 높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강점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공헌을 하겠다. 이런 사회 공헌 활동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즐거움이에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제2의 인생 이런 동호회 이런 게 있으면 또 세미나 같은 데가 있으면 찾아가서 듣고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듣고 이런 즐거움 속에서 이 경력이 개발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어떤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자녀들과 함께 아직 자녀들이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자녀의 커리어에 경력에도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운동 많이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면요. 저번 시간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드러커에게 배우는 가치와 시대를 초월하는 핵심 역량 이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에요. 마케팅을 할 수 서비스 무슨 직업이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무슨 개발 연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사람에 관한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 관한 사람이 더 대접받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피터 드 박사의 경영에 대한 이런 개념이나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경영의 목적은 고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이 5가지 핵심 가치, 이 가치가 힘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면 그것이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경영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다른 핵심 가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래 못 가서 무너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랑, 사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런 오늘 이 내용을 잘 이제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든 직장을 구하시든 또 그 직장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의 생활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경력을 잘 쌓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안에 사람의 중요성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에 매진을 하시던 젊은 날에 좀 후회가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도 많이 잃으셨고 그 이후에 또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반성을 해도 또 그 순간에 왔을 때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가 이제 성향이 좀 성취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관심도 많지, 여러 분야에 관심도 많이 있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보면은 좀 일에 빠지게 돼요, 제가. 그래서 또 상대방이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또 쉽지 않은 거, 자기 또 기준과 자기 그게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날마다 한 번씩 내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거를 날마다 밤마다 또 아침에도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고 또 책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보다 보면 사실 약점이 가장 먼저 발견되기가 쉬운데요. 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강점을 잘 찾는 법 혹시 비법이 좀 있을까요? 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약점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누구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강점. 한번 이제 오늘부터 저도 계속 그런 걸 개발을 시켜 나가는 사람이지 저기 뭐 비법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강점을 이게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문을 분석을 해서 또 적성 상담 코칭도 해주는 사람인데 이 지문을 보면은 누구나 다 강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격 유형 분석 그런 책들이 있어요. 심리학 책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질을 다 갖고 태어나요. 기질을 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하고 친근감 있게 대하고 이런 분도 있고 감성형인 분도 있고 협력형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전략형, 막 성과형, 성취형, 안정형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안정형하고는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정형의 그 꼼꼼함, 이 신중함,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안 맞나? 얘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에게서도 저 사람은 저 꼼꼼함이 강점이구나. 저 사람이 자꾸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하는데 나는 막 짜증이 나지. 나는 막 뛰어가야 되는 사람인지 자꾸 뭐 서서 자꾸 쉬었다 가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강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나요? 누구나 강점이 있다. 그 강점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지 제가 뭐 이렇게 딱 보면 이분 강점 딱 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열심히 연습을 하면 나아질 수 있겠죠.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또 강연 때 하는 줄 알고 또 강연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한마디. 예, 저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장 구하실 거잖아요. 또 혹시 창업도 하실 수도 있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관한 생각을 하다가 그게 만들어진 거지. 기계를 보고 있다가 무슨 뭐 바위 덩어리 앉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도 회복하는 이 사회적 문제 이것도 같이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경력의 꽃으로 이제 피어나시기를 저는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람과 사랑을 통해서 나만의 멋진 경력을 성취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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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